자, 어제 이런 내용도 오고 봤어요. 제2의 논두렁 시기 얘기도 나왔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주진우 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한 해에 6억을 모아서 장롱에 쌓아놨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돈을 가지고 장롱에 쌓아놓은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적하시고, 이런 방식은 과거에 봤던 정치검사들의 조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청문회에서 통상적인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명백하게 의도를 가지고 아닌 프레임을 가지고 하는 조작질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더 이상의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현금을 뒀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겠느냐 이런 얘기고, 제가 그 액수의 총액을 놓고 6억을 쟁여놨다라고 하는 거는 조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에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뭐냐, 이게 제 인사청문회입니까? 네, 제 인사청문회예요? 그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상대로 직접 고발을 하십시오. 저는 그런 것 갖고 그냥 고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요. 허위 사실이라고 이미 주진우 의원님께서 아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세비외 수입을 놓고도 갑론을박은 계속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내야 할 것 다 내고 털릴 것 털렸다 생각한다. 제2의 논두렁 시기에 표현될 만큼, 자, 야당에선 6억 상당 수입 출처가 불분명하다. 총리 후보자는 조의금 1.6억, 출판기념회 2.5억, 장모님 지원 2억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야당에서는 무자격 총리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그리고 2004년 대출 관련 상환 자료, 2025년 대출 및 상환 1억 5천만 원에 대한 자료,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 어떤 자료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능멸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있는 바, 전임 총리들이 제출한 규정에 따른 부분은 다 제출을 했고요. 무한 입증을 요구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한 입증을 하겠으나 적어도 소명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필요하고,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할 것은 다 내고 털릴 만큼 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오늘 청문을 보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정치인이 있을까? 저는 바보 김민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자신에게 들어온 돈조차도 국민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물리치는 사람. 바보 김민석, 그만큼 청렴하다라는 얘기가 지금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여야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큽니다. 무자격, 무자료 총리, 청렴하다는 뜻의 바보 김민석.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청문회가 파행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야 의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주셔야죠. 안 줘요. 네.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사내가 됐는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자료가 와야지 회의를 하지. 자료는 와 있어요. 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는 게 없습니다. 왜 도망을 합니까? 누가 도망을 가요? 야당이 이렇게 도망하는 법이 있습니까? 자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망이 아니고 뭡니까?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저희는 인내심을 갖고 밤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탄회가 됐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자료를 저희한테 정식으로 제출을 하시면은 내일이라도 회의를 열어서 증인 제로, 무자료, 밤 12시 이거 전부 다 신기록을 쓰셨어요. 이게 다 자료예요.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자료는 자료가 아니고 돌아가는 무자료가 아니라 유자료예요. 유자료. 자료는 있고 덧붙여서 몇 가지가 더 나가면 되는 겁니다. 10대 의혹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자, 어차피 대통령은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여당은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야당은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 불발 시에는 단독 의결 가능하고 대통령은 임명할 겁니다. 빠르면 6월 30일, 7월 3일에는 처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자, 바보 김민석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그만큼 청렴하다라는 뜻으로 여당 의원이 한 말일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본인이 바보인지 돈에서 그걸 청렴했는지에 대해서는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청렴했다면 돈 문제가 저렇게 복잡하게 거론되지가 않을 거죠. 그다음에 앞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던 분들, 세금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세금 낸 사람은 명확히 나오지요, 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현재의 청문회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신상 털기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에 김대중 정부 체제 하에서 최초로 청문회에 도입됐을 때 첫 후보가 장상 당시 여야대 총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정치부 기자였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장상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 정부에 현재 민주당 정부죠.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와 자녀 이중 국적 문제로 낙마가 됐습니다. 그 부동산 투기라는 게 저는 잘 압니다. 시부모 모시기 위해서 별로 고급 아파트 아닌데 그때 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마가 됐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속된 말로 세 발의 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아마 이제 장관들 청문회 계속될 것 같습니다만 장관들도 자료를 안 낼 겁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저렇게 안 내는데 그러면서 입으로 반박을 하겠죠. 해명자로 낼 이유가 없는 것이지 없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과가 되고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어디까지 세울 것인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후보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됐고 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래서 앞으로는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저렇게 주장을 하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케이스, 악살례를 남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청문회 제도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여야가 사실은 바뀔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희도 야당 시절에 자료 제출 안 한다. 그리고 이 정도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임명하느냐. 사실 뭐 과거 한덕수 총리 경우에도 부인과 관련된 미술 작품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해명이 안 됐거든요. 자료 제출이 안 됐고 또 그 외에도 과거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또 똑같은 행태를 반복을 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김민석 후보가 청렴하냐 아니냐는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한 가지 제가 김민석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아마 본인이 억울한 것은 6억이란 돈을 쌓아놓은 것처럼 돈 썼다 이런 거는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왔을 때 추징금 내야 되고 또 생활비 써야 되고 아마 거의 돈을 모아놓고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 국회 지금 신고된 재산이 2억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에서는 굉장히 재산이 적은 편에,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 나이 때 우리 어떤 가장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재산을 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가 저는 과거에 이로 인해서 이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많이 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추징금을 7억 이상 냈고요. 그리고 18년 가까이 정치에 입문하지 못했습니다. 야인 생활도 했었고 정치자금법이 정교하지 못한 시기에 그러한 정치적 책임을 이미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김민석 후보자에서 한 가지 좀 변명 아닌 또 해명을 좀 해드린다면 지금 저분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공적 이익과 사적인 이익을 혼동할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 사적으로 치부하고 개인적 재산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많은 돈을 받아서 단순히 2억, 지금 자기의 재산이 2억에 머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법적 책임을 졌을 때도 당과 본인이 선거 때 쓴 자금에 대한 해명이 모호하고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책임을 진 거지, 그 당시에도 어떤 이 인허가를 해주고 정치인들이 통상적으로 뇌물 받는 게 인허가 해주고
그 대가성 받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 일을 벌였던 사안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약간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새로운 정부의 또 시작하는 총리란 점에서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일할 수 있게 야당도 이번 한 번만은 지적할 건 지적하고 총리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한 정치적 그 결단을 내렸으면 어떨까. 저희도 지난 3년 전에 한덕수 총리 시작할 때요.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첫 총리이기 때문에 그 대승적으로 협조하고 인정을 했었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렸습니다.